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로 여겨지고 있는 고대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이후 로마 군대 형성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파르탄의 포스저는 투구를 가져다가 귀가 뚫리지 않아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 전투 중에서도 지휘관의 명령 소리를 또렷이 듣고 즉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귀가 개봉된 자신들만의 투구를 만들었고, 스파르탄의 창과 짧은 양날검을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팔랑크스라고 부르는 방진법은 중무장한 보병들이 서로의 방패를 겹쳐 강철벽을 만들어 그 방패들 사이로 적을 향해 최대 4m짜리 긴 창을 쉴 새 없이 찔러 넣으며 마치 넓은 면으로 돼 분쇄기로 적을 갈아 넣으며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은 무적의 군대를 탄생시켰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탄 전사들 세계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 죽는 스파르탄은 있어도 적에게 항복하는 스파르탄 같은 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실수를 저지르며 스파르탄 세계에서는 사형보다 더한 극형인 시민권 박탈형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스파르탄의 사회는 극소수의 스파르탄 시민들이 엄청난 수의 노예들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시민인 스파르탄 전사 한 명당 그들이 정복하여 노예로 만든 노예들인 헤일로타이 13명에서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동은 전부 다 헤일로타이들이 했고 스파르탄은 오직 전쟁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그런 헤일로타이와 같은 등급의 인간이 된다는 뜻으로 명예에 죽고 사는 스파르탄 전사들에게 있어서는 죽으라는 것보다 더한 수치심과 괴로움을 주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 실수는 바로 자신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투 중에 투구를 잃어버려도, 칼을 빼앗기고 창을 잃어버려도 다 용서가 되었지만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칼이나 창은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투구나 갑옷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스파르탄에게 있어 방패는, 그리고 그들의 팔랑크스 대형에 있어 방패라, 바로 내 옆에 동료를 지키기 위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탄 전사들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각각의 전사들이 뛰어난 부분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넘사벽의 협동력과 동료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조직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그게 군대이든 아니면 회사이든 간에 무시무시한 괴력과 엄청난 단결력을 낼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그 조직에 소속된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양옆과 등 뒤에 천군만마가 버티고 있는 것과 같은 자신감과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로 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우리는 앞서 본 스파르탄과 같은 유대감과 사기를 느끼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그 답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직장인이며 다들 회사라는 곳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그랬습니다. 돈은 정말 무서운 것이며 동시에 사람들은 돈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려 회사를 다니기 때문이라고. 직장은 지옥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곳인데 어쩔 때는 차라리 지옥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로운 곳입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며, 그 깨달음을 통해 이전에 가졌던 인생관과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자신은 평생 이 회사라는 곳을 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건 직장인, 개인에게도 커다란 실존적 문제가 되지만 그 지옥을 운영 중인 회사에게 역시 전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정서 속에서 회사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그 회사의 매출은 마치 로켓에 올라탄 것처럼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에게도 괴롭고 회사에게도 손해인 이런 숨막히는 사내 환경은 어째서 사라지기는커녕 거의 모든 일터에서 디폴트 모습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누군가는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치밀하게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여러 해결책을 내놓아 세계의 많은 유명 기업들과 그곳의 조직원들 모두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사이먼 시넥입니다. 그는 전 세계 자기개발 시장에서 포르쉐 같은 사람입니다. 오직 한 길만 파고 논리나 주장에 거의 결점이 없으며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를 모두 원하지만 아주 비쌉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기업 철학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의 신간 리더 디퍼런트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를 몹시 좋아해서 그의 책과 영상을 찾아 공부한 것이 10년도 더 되며 가장 배울 것이 많고 공감 가는 지식인 중 한 명입니다. 미 해병대는 전 세계에서 최강입니다. 21세기 버전 스파르탄 전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미 해병대가 세계 최강인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 어느 날 시넥은 미 해병대 본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굉장히 낯선 광경을 발견합니다. 식사 시간인데 그 많은 해병대원들이 다들 동시에 식사를 할 수는 없었기에 차례대로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장 계급이 낮은 대원들이 먼저 먹고 가장 높은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가장 늦게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미연합사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폭설 같은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한국군은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들이 밤새 당번을 서는데, 미군의 경우 최소 중령이나 때론 장군 같은 가장 높은 계급이 제복을 갖춰 입고 밤새 당번을 서고, 대신 일반 병사들은 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에서 병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입니다. 한미연합사 사례의 경우 만약 당번 중 어떤 긴급 상황이 실제로 생겨버리면 한국군은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다시 지시가 맨 위부터 맨 아래로 내려와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해 미군의 경우 위로 올라가는 보고 절차가 생략되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건 미 해병대라는 조직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리더란 편한 의자에 앉아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닌 위험의 최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힘든 것을 가장 먼저 하며 편한 것은 가장 나중에 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으로 병사들의 충성을 얻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자에 달린 크롬 도금을 한 반짝이는 플라스틱 조각 몇 개 때문이 아닌 힘들고 위험한 일을 직접 앞에서 먼저 하고 보임으로써 대원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순도 높은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리더이며, 자신보다 동료의 나아가 하급 대원들의 안위를 더 우선시하는 오래전 스파르탄들이 보여준 그런 조직 철학이 몸에 배인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또한 그런 리더가 있는 곳이어야만 스파르타 또는 미 해병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시넥은 어느 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여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동시에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조직 철학의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본주의가 인간관계를 망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 조금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무엇보다 자본, 즉 매출의 증대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매출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자본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기업에서 수백 명 또는 수십 명씩 대량 해고할 때 그 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삶 전체가 날아가 버린 그 많은 해고자들 중 몇 명의 이름이나 알고 있을까요? 몇 명이 해고되었고 그래서 회사가 얼마를 아끼게 되었다는 그러한 숫자들은 아마도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성공과 실패의 크기는 각 조직원들의 재능이나 뛰어남이 아니라 그들의 단결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작은 수의 인구를 가지고 일제강점기와 6.25 이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벌거숭이 상태에서 오늘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으며, 그 과정에서 IMF와 같은 두 다리가 몽땅 잘려나갈 뻔한 최악의 위기를 맞고도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그걸 3년 만에 그냥 해결해버리고 이후부터는 단군 일의 최고의 속도와 크기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 개개인의 능력도 뛰어난 데다 무엇보다 단결력이 엄청나서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힘을 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내 일, 내 가족 일처럼 달려들고 내 목숨, 내 새끼처럼 보호하고 아끼고 살리려다 보니 그 작은 인구의 총합이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가 되어버리면 이 한국인들은 기적의 기적을 연거푸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우리들의 사무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넥은 자신의 책에서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내용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 사업체나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 가져가서 실험할 수 있는 것을 꼽아보자면 바로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절대 안 올리면서 열정이 있다면 당연히 야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가족 말고, 사장 생일 때 직원들 월급에서 십시일반 원천징수해서 선물 사주는 그런 가족도 아니고, 퇴근 후나 주말에 카톡 보내며 월요일 전에 미리 한번 보라고 보낸다며 일 주는 그런 가족도 말고 진짜 가족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좋으면 나는 더 좋은 그런 진짜 가족 말입니다. 가족 같은 회사, 솔직히 이건 너무 식상하고 오글거리는 어디 소설에나 나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이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딨어 하고 말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미 해병대와 코스트코 등 그런 회사와 조직들이 수도 없이 나오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훌륭한 리더들과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고 아주 단단한 조직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조직들이 기가 막히게 잘 나간다는 점입니다. 직원들 대우가 좋지만 그 비용을 충당하고도 넘칠 만큼의 추가 이익을 그 조직들은 행복한 직원들을 통해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주고 탕비실에 네스프레소 머신을 놓는 것도 좋은 복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직원들 마음속에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 회사에 출근하고 다니며 두려워하거나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왕따를 당하거나 사내 정치에서 밀려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움츠리고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어 하루 종일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걱정하며 스트레스에 절어 살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해내면 조직은 스스로 성장하고 단결합니다. 시넥이 조사한 성공적인 조직의 리더들은 새 직원을 뽑는 것을 아이를 입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재원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보호하고 길러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착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조직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켜주어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에게 엄청난 이득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을 만들려면 리더가 가장 나중에 먹어야 합니다. 리더가 사람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며 단순히 숫자를 경영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이끌고자 해야 합니다. 단 2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조직이든 아니면 200명이 함께 일하는 커다란 회사든 스스로가 가장 나중에 먹는 리더가 되어 각각의 직원을 이름과 가족이 있는 온기가 느껴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회사의 성장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무실 풍경 그리고 이어지는 짜릿한 매출 성장 같은 매우 실질적이고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선물로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리더분들이 이 새로운 조직 철학과 리더십을 최소한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결력하면 대한민국이기에 이 실험이 성공할 경우 가장 폭발적이며 확실한 효과를 볼 것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의미 깊은 시간을 보내는 이 연휴 동안 내가 이끌고 있는 내 회사와 팀의 조직원들 또한 또 다른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려면 그래서 결국 조직에 속한 개개인 모두와 조직 전체에게 탄탄한 안전망을 제공하게 되고 휴가, 연차, 연휴가 싫어지고 주말 동안 월요일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매일 아침 모두가 들뜬 기대감으로 출근하며 커다란 성취감과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려면 리더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건설적인 고민을 시작해보는 데에는 가족이라는 조직의 따뜻함과 소중함이 가장 풍성하게 느껴지는 추석만큼 좋은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